경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 기업.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회사 앞엔 대형 버스가 줄을 잇습니다. 양재, 영통, 부평, 신도림, 그리고 사당. 회사에서 마련한 44인용 통근버스가 주말이면 늘 이렇게 수도권으로 직원들을 실어 나릅니다. 우리가 20대일 거요. 20대요? 한 번에 출발해요? 3시 20분에 되게 출발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반차 쓰고 와서 금요일 저녁에 서울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많죠.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 날은 모시고 오고 수원 영통 금정 그런 데서 이제 양지에서 많이 모시고 오고 그러고서 금요일 날은 또 빈차로 와서 여기 또 한전 직원들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끝도 없는 버스 행렬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회사 앞을 떠난 버스는 잠시 후 경부고속도로에 오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수도권을 향해 달리죠. 금요일 오후, 이런 풍경은 비단 특정 지역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전남에서도, 충남에서도, 그리고 경남과 강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서울행 통근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배현진 씨도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는 직장인 중 한 명입니다. 직장이 있는 강원도 영월에서 3시간을 달려 서울로 온 현진 씨. 삼회요? 그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엉덩이 먼저 힘주고 네. 1번, 2번, 3번, 4번 스스로 올라오게 네. 힘주고 등보다 쭉 내려갔다가 현진 씨는 전문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요즘에 근데 걸을 때 좀 많이 좀 전방영상 없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군대에서 어깨를 다쳐 체형 교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는 현진 씨. 그런데 운동을 꼭 서울에서 해야만 하는 걸까요? 검색해봐도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전화해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아무래도 서울에 오다 보니까 서울로 선택했습니다. 주말의 일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두 번째 찾은 곳은 다름 아닌 피부과. 여드름 치료 겸 피부 관리를 위해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관리가 여성만의 관심사였던 시대는 이미 지났죠. 원래 어릴 때부터 피부가 안 좋은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직한 겸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겸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피부과는 있고 병원은 있는데 피부 관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피부 관리며 체형 교정. 직장이 있는 영월에선 그 모든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동규! 친구들도 서울에 와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이쪽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동네가 좀 더 가야 되고 하면 있어. 요즘엔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 게 이른바 소확행 중 하나죠. 어쩌다 보니 가고 싶은 곳은 못 가고 길가에 테이블을 둔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진짜 좋긴 좋은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막 산 보고 이러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퇴근할 때 별도 진짜 많이 보여. 특히 회식하고 집에 갈 때 별 하늘에 진짜 많거든. 울산이 고향인 현진 씨는 7개월 전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중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친구들도 회사 생활이 궁금합니다. 네 영월 갈 때 불편한 거 없나? 우선 제일 불편한 거는 교통. 하긴 지금 서울에서 다시 영월 가는 것만 해도 좀 불편하죠. 이게 왜냐면 고속도로가 없음, 영월에서. 그게 진짜 불편한 게 남제천을 가서 타거나 북단양을 가서 고속도로를 타야 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도 30분 이상은 타야 되는 거지, 어딜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뭐지? KTX가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또 KTX가 없는 게 또 불편하더라고. 그럴 거 같아. 하긴. 대형 마트가 없지. 대형 마트가? 영월 사람들이 영월에 오래 안 있으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영월 고등학생들이 나 같아.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울산에 있어도 솔직히 빨리 다른 데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나 당연한 건 줄 알았다니까. 물론 좋은 점도 많겠죠. 하지만 20대인 현진 씨에겐 생활의 불편이 더 크게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좀 심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영월이 뭐 많은 인프라가 갖춰진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친구도 없고 타지 생활이라서 더 심심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 주변에 뭐 영화관이나 또 복지 시설이 잘 돼 있다면은 잘 덜 심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주말이 지나고 다시 일요일 밤. 서울에서의 시간은 왜 이리 빠른 걸까요? 이제 다시 영월로 돌아가 한 주를 보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 눈치입니다. 요즘엔 현진 씨처럼 직장이 있는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게 청년들에겐 그리 쉽지 않은데요. 그 세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86세대 또래만 해도 그 조선소에 취직하면 그 도시에 귀신이 된다. 난 조선소 귀신이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관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가 없고 그냥 당연히 버스 타고 올라가는 거고 내가 여기서 일은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지역이 뭐 그냥 뭐 그런 대로 지낸다 하더라도 뭐 자기 연고는 아니고 뭐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로 정주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강원도는 절대 안 가고 싶은 이유가 일단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언어 학원도 다니고 대외 활동도 하고 그런 삶이 너무 좋은데 영월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가는 데만 해도 너무 그 기회 비용이 큰 거예요. 학교 도서관은 거의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도서관에 대한 그 정보 접근성 부모님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료시설 때문에 확실히 좀 집 태백보다는 그래도 좀 큰 도시나 서울로 가셨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에서 살았던 학생들. 횡성, 춘천, 동해, 평창, 속초.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기를 망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취업인데요. 나왔던 친구들이 막상 처음에는 되게 수재들이 다 서울로 가라,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서 금유한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돌아갈 자리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생겨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면 당연히 그 기반되는 뭐 문화 이런 건 다 따라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생산성 있는 그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인 강원도 태백.
청년들이 빠져나간 도시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심가의 상가 임대료는 30년 전 석탄 전성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나서는 사람이 없죠. 1978년에 지어진 탄광촌 최초의 아파트형 사택. 23개 동 320세대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당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떠나고 서너 가구만 남아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무렵 지어진 서울의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화광 아파트는 태백시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시에서는 장례식 행사도 치렀습니다. 유세차 1978년 6월 30일 화강 아파트의 죽음에 우리 주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화강 아파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역사의 저편으로 쓸쓸하게 사라져가는 아파트. 허전하죠, 여기가. 그러자면 뭐 진짜 이리 나와서는 막 도로가 막 사람이 꽉 차고 이렇게 저 했던 거야. 완전히 뭐 이제는 완전 폐허가 될 정도라 지금. 신 자녀분들은? 우리 전부 다 나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뭐 인천에도 가 있고, 안산에도 가 있고, 시흥에도 가 있고. 그러니까 동네가 젊은 사람들 없고 하니까. 젊은 사람 한테 없어요. 젊은 사람 막 나가자지 촌에 뭐하러 살아요. 젊은 사람 나려고 살라지 이 촌에서 뭐 앞으로 뭐 복개가 좀 아들 전부 개개가 다 사죠. 떠나는 청년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도시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태백시의 경우 80년대 말 11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 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줄면서 경제도 무너지고 그 때문에 또다시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트렌드를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 지역이 아니라 자식들이 있는 지역, 또 병원이 있는 지역, 이 지역으로 가서 노후를 갖다가 설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시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도시의 인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소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안내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향인 강원도 영월로 돌아와 살고 있는 엄정원 씨. 창고에 둔 과일을 가지러 나온 참입니다. 그런데 어떡해! 맙소사. 홀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힘에 부치는 일도 많은데요. 정원 씨는 8개월 전 동강의 기찻길 옆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땅 60여 평을 개조해 건물부터 새로 지었죠. 영월 시내에선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 하지만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 이젠 찾아오는 손님이 꽤 있습니다. 뭐 물 더 넣어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이거는? 어떤 거요? 그거요? 네. 갖고 오신 거 아신가요? 싱겁지 않을까요? 그쵸. 다 드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처음 카페를 지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가 가서 과연 뭐 할 게 있을까? 우선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는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거나 실패하면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대학 졸업 후 카지노 딜러로 10년 동안 일했던 정원 씨.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귀향을 하는 건 어쩌면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공부도 다시 하고 이것저것 많이 기웃기웃대고 학원이랑 학원은 다 다니고 지금 뭐 바리스타, 그리고 제가 자격증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수료하고 나면 이제 어쨌든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고 뭐 운전면허는 기본 있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후 결국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커피에 관심도 많았고 또 바리스타가 행복한 직업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곳은 아닌데요. 왜 회사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회의를 하세요? 네, 조금 매일매일 갇혀있는 공간에서보다는 확실히 여기 뷰도 되게 좋고 기차도 지나가서 좀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명상, 토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영월에선 보기 힘든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이죠. 서른아홉, 고향 영월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심적인 여유는 생겼지만 그래도 몸은 늘 바쁩니다. 가게 운영의 특성상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게 회사 생활과는 또 다른 부담이죠. 하지만 자영업 말고는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는 게 소도시의 현실입니다. 영월에 있는 친구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 같이 외지에 있던 친구들은 말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궁금해했죠. 뭐 할 건데를. 자기네도 사실은 들어오고 싶은데 할 게 없고 그런 고민이 계속 들고 하니까. 어제? 그분들은 안 오실 것 같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간이면 정원 씨는 신이 납니다. 오늘 행사는 일명 멍 때리기 시간. 멍 때리면서 잠깐 생각을 비워내고 왜 우리가 싸웠을까? 김장 버무릴 때 속은 잘 묻혔을까? 후회도 미움도 원망도 별빛 아래에선 조금씩 녹아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죠. 너무 맛있겠다. 진짜 김치 생각난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에 어쩌면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생활은 정원 씨에게 다시금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판 벌려주는 거,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소통하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단 저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원 씨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월등히 많죠. 실제 2017년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가 7만 8천여 명, 그중 45% 정도가 청년입니다. 탄광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 도시 산업단지 자체가 없고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춘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안 되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희생하라는 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역이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허 벌판에 자리 잡은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기과 2학년 교실의 실습 시간입니다. 이걸 손으로 그을까? 남학생들이 대부분인 전기과에서 눈에 띄는 여학생 한 명. 2학년 소희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인데요.
친구들이 하나둘 교실을 떠나도 끝까지 교실을 지키는 소희.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꿈은 아직까지는 한전 가고 싶어요. 네. 만약에 안 되면은 삼성전자라도. 토요일 아침 7시, 소희가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소희가 향한 곳은 삼척 인근에 있는 도시 강릉. 늦잠도 자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 아침.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본데요. 지금 한국사 시험 보러 가요. 삼척에 시험장이 없어가지고 그 강릉까지 가야, 문성고등학교까지 가야 돼요. 취업을 하기 위해선 한국사 시험이 필수입니다. 좀 번거롭다 해도 강릉까지 꼭 가야만 하죠. 일년에 5번 정도 시행되는 한국사 시험은 전국 200여 군데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삼척은 응시 인원이 적어 시험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청년이 적다는 얘기죠.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애들은 다 쉽다 하는데 다 찍고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애들보단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같은 반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과연 뭘 먹을까요? 소희가 삼척 사는데 삼척에는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강릉 와서 좀 고급진 입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데려왔어요. 본인은 어디 살아요? 저는 요 동네 살아요. 강릉에. 친구가 추천하는 이른바 고급진 입맛이란 다름 아닌 스테이크입니다. 잘 찍었는데? 이만하면 취향 저격 성공한 것 같네요. 내친 김에 강릉 시내도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 나가서 그래도 조금 놀아볼 수 있잖아요. 학교 밖에 내고. 학교 밖에 논밖에 없어요. 학교 밖에 논만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어. 농구점도 없고. 하나 있어요, 문구점. 그리고 CU 2개 있고, 그리고 GS 하나 있어요. 아직 경기도 쪽 큰 데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하철도 못 타봐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같은 대한민국인데 너무 낯설고 그래요. 수도권과 문화적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강원도의 아이들. 어느새 발걸음이 옷가게에 닿았습니다. 우와! 이거 신사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야? 소야 왜 좋다 그랬어? 아니 그 무신사에서 보던 옷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삼청에서 뭐해서 사? 저는 무신사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 그런 데서 사요. 왜 오프라인에서는 안 사요? 오프라인 매장이 삼척에 별로 없어요. 다 아줌마 옷 이런 것들만. 소희가 다니는 마이스터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방과 후 수업까지 모두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밤 10시. 피곤하지만 그래도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희는 일찌감치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압박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전 갈 수 있다면 다 해야죠. 많은 학생들이 전문 학원이나 스터디 모임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지만 소희는 인강 이외엔 도움받을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애들이 공부한다고 가해 같은 걸 다니잖아요. 근데 가해 다니는 곳도 마땅치 않고 학원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좀 적어요. 연정이는 강원도 영월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연정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미술학원인데요. 연정이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미술을 배울 것도 마땅치 않아 망설였지만 그런 악조건이 연정이의 의지까지 꺾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현이 너무 도식적이잖아. 진주 선생님이 이거 보고 좀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결을. 디자이너를 꿈꾸는 연정이는 서울의 명문대를 목표로 매일 학원에 나와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소도시에서 미술 입시를 준비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작은 소도시에서 예체능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문 인력이. 그리고 또 하겠다는 아이들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오시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전문 선생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또 대도시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여건이 여기 지방이 쉽지는 않아요. 평창, 정선, 영월 여기만 해도 유일하게 지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연정이는 영월을 떠납니다. 서울의 입시 전문 미술학원에 가는 건데요. 서울의 전문가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는 명문대 합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매주 금요일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면서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동안 소도시의 학생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는 연정이. 인터넷 강의 같은 강사, 1타 강사분들 현강 들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뼈저리죠. 그런 걸 듣는 게 저희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유명한 그런 학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절대 못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서울로 학원을 매주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다면 훨씬 잘할 친구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나긴 인생. 그 길 어디쯤에선가 소도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따뜻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겠죠. 지친 삶에 위안을 주고 정신적 풍요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거운 짐을 지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를 헤매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죠. 가끔은 정말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시작한 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투정을 부리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소도시의 청년들이 느끼는 문화적, 교육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또 학원 하나 없어요. 제대로 된 학원 하나 없고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울 만한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많이 제공해 주고자 하는 거죠. 해외도 나가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 세상이 또 이렇구나 다양한 경험도 쌓아보고 그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실제 강원 지역의 한 기업에서는 매년 영월, 정선, 태백, 삼척, 탄광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희와 연정이도 지난 8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보는 7박 9일간의 여정. 처음 눈길을 잡은 곳은 로스앤젤레스의 UCLA 대학입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과 미국 대학생들의 대학 문화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 근데 왼쪽은 3개의 창문만 보이시죠? 그리고 건물 밑에 살짝 내려와서 오른쪽은 4개의 창문이 나 있어요. 저기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들이 언덕 위에 다 기숙사거든요.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막 해요. 학생들에겐 간간히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과제를 하느라 외국인과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죠. What do you think best benefit for UCLA? Well, this is an odd response maybe, but personally the food. It's the best food I've ever had. Definitely when I go home, I miss it. 디자이너를 꿈꾸는 연정이에겐 무엇보다 미술관 관람이 인상에 남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음식이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책에서만 보던 작품을 실제로 만나니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인상주의 작품을 보고 제가 느낀 것들 그냥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해요. 그래도 너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네 여기 온 게. 그렇죠.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건 또 다른 자신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걷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관심사도 넓어지고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런 도시 경관이나 자연 경관은 물론 아름답지만 도시 경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건물들을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희 영월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 도시 계획 같은 데 디자이너로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희에겐 또 어떤 기억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방문지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스탠퍼드. 스탠포드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과 얘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막 한국에서 다니셨어요? 네, 저는 학부까지는 한국에서 나왔어요. 오, 대박. 대박. 그러면 뭐 어디 고등학교 쓰셨어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평소 관심이 많지 않았던 대학과 대학생들. 그들과 마주하면서 소희의 세상도 조금은 더 넓어졌을 테죠. 또 자신의 취향도 더 잘 알게 되었다네요. 뭐야 M이야 그게? M 사이즈야? 잘 어울리긴 한다 그거. 이거 어때요? 다 입어 이러고. 이게 더 나아요? 아니 황거. 오 그런가? 오 이거 사야겠다 이거. 좋아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둣가. 이곳에선 뜻밖의 광경을 보기도 했죠. 물개요? 뭔가 상상이
있던 거랑 달라. 부둣가 시설물 위에 바다 사자들이 몰려와 쉬는 바람에 유명 관광지가 돼버린 항구. 야생 동물이랑 공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아갖고 보기 좋아요. 물개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크고 색깔도 다양해요. 미국의 유명 반도체 회사에도 들렀습니다. 창업에 얽힌 이야기가 소희에겐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에 실패했대.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 정신. 그거 하나. 그치. 가치관. 괜찮은데? 그런 것 같아. 가치관 하나.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거 얘기하면서 다른 찬스가 왔다고. 그렇지. 이거 찍어 놔줄게. 너 좀 더 도움 되고. 미국에서 보낸 7박 9일. 그 시간은 소희에게 즐거운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희의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사뭇 다르네요. 저는 가기 전에는 그냥 남이 하라는 거 하고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어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스타트업 그분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사업가라는 것도 좀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보다 사업가도 좀 나름 괜찮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끼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한창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을 나이인데요. 아이들이 소도시에서 결핍을 느끼는 건 경험할 기회, 성취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소도시의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지역 인재를 키워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소도시의 문화와 경제에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미술 태백의 문화를 바꾸어가고 있는 김신혜 씨. 저희가 마이크 세팅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수요일까지 저희가 그걸 드리기로 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신혜 씨는 지난해 2월 고향 태백에서 문화 공간을 열었습니다. 서점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게임 개발과 문화 기획을 했다는 신혜 씨.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창업한 일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울증 겪다가 제주도에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저처럼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살지? 서울 아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찾다 보니까 고향에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내려오자. 얼마 후면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탄광촌 사택에서 신혜 씨가 기획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신혜 씨에게 탄광촌은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는데요. 음악 그리고 여기도 저건가? 세트인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나 본데요? 여기는 써도 되겠다 그럼. 약간 숙박 그거 하는 거 좀. 숙박? 진짜. 여기 칠이 원래 깨끗하게 더 완전. 안에는 완전. 근데요, 아니요 빅게임 장소를. 여기? 네, 오 이거 괜찮을 것 좋다. 같아요. 그럼 여기랑 우리 저기랑? 갈수 있게. 좋다.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탄광촌 내외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예정인 신혜 씨. 그 태백의 과거는 잊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과거의 시간도 불러와서 연결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젠 사라진 탄광촌의 시간. 하지만 태백의 과거는
신혜 씨의 이야기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시절. 지난 시간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태백에서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있죠. 모두가 버리려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돼 가고 있는데요. 길어요. 신혜 씨가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태백을 찾는 청년들이 꽤 늘었습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네, 사람들은 즉석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시간 여행자 컨셉이라 코스튬이 다 들어가요. 작가님도 코스튬을 해주셔서 막 기생 나오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그림 그렸던 사람? 약간 화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어때요? 이제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게 허접합니다.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그 저쪽에서 난타 무대가 이루어지고 막 친구들 이쪽으로 달려올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노래 딱 끝나면 이쪽에서 이렇게 딱 시작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네, 뒤에 괜찮습니다. CD로 하는 거 뺐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더 좋습니다. 네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이러고. 자, 1, 2, 3, 네. 탄광촌 사택 곳곳에서 연주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공기 노래의 천하제일을 가르는 고수들을 불러 모아서 공기의 신을 만드는 뭐 그런 약간 병맛 문화 기획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문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당장의 청년들이 돌아오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태백의 공기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어떤 얘기 되게 많이 듣냐면 어린 친구들한테 태백에 살으라고 어른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나가지 마, 여기서 살아. 근데 이런 폭력적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는 거는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살게 만들려면 내가 여기를 되게 재밌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사업을 시작한 지 2년여. 신혜 씨는 늘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람이 없어 소통하기 힘들고 그래서 또 금세 지치기도 하죠. 그 생각 많이 들죠. 아, 사람 진짜 소중하구나. 저도 되게 결핍이 있거든요. 뭔가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저도 막 성장하는데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 디자이너들 일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도시에서는 청년 유출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작은 도시들은 무서운 속도로 늙어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소중한 삶의 터전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겠죠.